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라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나 싶더니 양시장 조금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라서 또 일부 되돌림 장세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고문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 휴장과 또 이번 주 FOMC 회의록에 대한 그리고 미국의 고용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퍼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흐름입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2,5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5% 약보합권에서 시장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2,600선을 뚫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당분간 정고점인 2,650선 탈환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약보합권에서 멈췄지만 내일장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포인트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890선, 다행히 0.08%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은 또 엔터주가 주요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움직임, 지수 방어를 좀 해준 하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주가 상승에서 코스피보다는 가장 큰 힘을 받고 있는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의 강보합권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포지션 가져갑니다. 기관은 2,983억 원, 외국인은 582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 홀로 사들였습니다. 2,942억 원 순매주 포지션 가져갑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흐름 챙겨갑니다. 기관은 1,329억 원, 외국인은 945억 원 순매도 팔자세를 보였고요. 개인은 2,361억 원 사자세 취하면서 흐름 오늘 챙겨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제는 오르고 오늘은 또 내리고 오늘은 또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이 하루가 마무리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어제장처럼의 상승이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내일장을 위한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한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박 잡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대박 포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번 시간 또 어떤 멘토님과 함께할지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함께할 멘토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의 여왕으로 불리는 멘토님이십니다. 바로 이미정 멘토님이신데 우선은 만나 뵙기 전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하는 단 50분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멘토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미정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2개씩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는 본격적인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하지만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상반기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먼저 성광밴드 7.26%, 가온칩스 7.31% 수익이고요. 그리고 YTN으로 19.84%, 바디텍 매드로 8.66%, 뷰웍스로 9% 수익률 챙겨갑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이 매도 날짜가요. 6월 마지막 주에 정말 멘토님이 상반기 결산이다 라고 하듯이 전부 청산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온칩스는 7월 3일 바로 어제 청산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주셨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부터 7월의 첫 거래일까지 멘토님이 놓치지 않고 수익률 안겨주신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함께 수익률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제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고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이민정 멘토님이 또 내일장 시초가부터 공략해 주실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안내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멘토님 통해서 한 종목 리뷰를 좀 여쭤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역시 6월 30일에 여러분들께 6월에 마지막 거래일답게 우리가 크게 수익률을 안겨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7.26% 짧게 가져갑니다. 우선은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종목 성광밴드입니다. 이 성광밴드가 금속관의 이음새를 중점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사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주 분야에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전 분기 대비해서 이 부진한 흐름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에 예상치 수주액이 690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2분기 실적이 공개되기 전에 이 성광밴드의 주가에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긍정적인 결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2분기에 600억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4억 원 기록하면서 70% 넘는 증가율 나타내 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서 이제 부진했던 이 결과에서 벗어나서 2분기에 이제 DDP 방식의 미국의 수출 물량이 발생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 부진했던 실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를 기점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이 긍정적인 호조세 이어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미국의 LNG 프로젝트발 이 피팅 수요가 오는 하반기부터 이제 이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증가세 나타내주면서 성광밴드 계속해서 실적 긍정적으로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제가 7% 정도로 수익을 실현하고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선 7%대 정도로 수익을 냈고요. 사실 저희 노란독방 안에 포트폴리오 리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들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웅주들을 발굴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성강밴드의 주가 차트 흐름 봤을 때 우선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5일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주가가 더욱더 상승 에너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이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였기도 하고 또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실적 크게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슈까지 살아있어서 제가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보시면 지난 5월 말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들어서면서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이번 7월 달까지 지금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오늘 종가는 4%대 정도에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계속 더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성강밴드 7%대 정도로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한 이후에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크하신 후에 다시 재공략해 보셔도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 멘토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성광밴드에 대한 추가 수익률 놓치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대셔도 함께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인다면 반갑게 빠르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까요? 가온칩스입니다. 7.31% 수익인데요. 가온칩스는 특히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 7월의 첫 거래일에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안겨주신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가온칩스가 반도체 설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과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고요.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연초에는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내줬지만 연말 갈수록 이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온칩스가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번 주에 2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에도 더 갈 수 있는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또 앞으로 더욱더 향후에 고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뿐만 아니라 차량용 그리고 보안용 응용처를 중심으로 하반기까지 외형적인 성장세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 프로젝트를 200건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가온칩스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이엔드 프로젝트 수요가 올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칩스 추가적인 주가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실적 혹은 이슈가 긍정적으로 호재가 발생한다면 이 가온칩스의 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좀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지속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이 하이엔드 제품 수익성 개선과 또 삼성전자의 사업부,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성장하면서 이 가온칩스도 외형적인 성장세 지속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온칩스 차트 흐름 봤을 때 이 종목도 한 5월까지는 계속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다가 6월 들어서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지금 6월달 들어서면서
저점을 한번 높인 상태로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이번 7월 달에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4일에 최고점 33,450원을 형성을 하고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온칩스도 일단 7%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이슈도 괜찮고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칩스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지금 이동 평균선도 이 종목도 지금 정배열로 계속 주가가 추세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온칩스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잡아주셨는데요. 우선은 어제 바로 청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끈따끈 기억이 아주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장에도 또 멘토님이 수익을 안겨주실 종목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입장하셔서 내일 10초가부터 대응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YTN입니다. YTN은 19.84%, 20% 가까운 수익이네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잡으셨는지 멘토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이 다들 아시는 방송사이고요. 미디어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지분 경쟁 이슈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이 YTN의 매각을 위한 주관사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YTN 주가 흐름 봤을 때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연초 들어서면서 이 지분 경쟁 이슈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 있는 추세에서 이제 다시 박스권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를 해준 이 6월 달에 다시 한번 고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지난 6월 27일에 이제 최고점인 7,800원 부근까지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줬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 YTN 매각을 위해서 이제 주관사 선정에 들어서겠다라는 이슈도 발생하기도 했고 이 YTN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회사 가치까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동산 가치가 이제 더 높은 실제 가치가 더욱더 높게 추정이 되면서 주가가 더 크게 힘을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YTN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이제 본사 사업뿐만 아니라 남산 서울타워 이뿐만 아니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더 크게 올라줬던 것 같고요. 지난 6월 말에 한번 최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번 달 들어서면서 지금 5거래 연속으로 다시 주가가 하향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이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세 나타내줬지만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버텨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여서 제가 최근에 우선 20% 가까운 수익으로 실현을 한 상황입니다. 이 YTN 제가 1차 매도를 지지난달에 했었다가 이제 19% 정도로 이번에 최종 매도를 했고요. 보시면 아직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추세는 전환이 되었지만 이제 추세 전환된 다음에 어느 기점에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지를 체크하셨다가 재공략하신다면 다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YTN 같은 경우에 저점을 다지는 시점에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저점이 올 수 있는 매수 기계, 저가 매수 타이밍 멘토님이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솔깃하시죠? 이미 YTN으로 20% 가까운 수익률 만드신 이미정 멘토님입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내 계좌에 M&A 이슈로 하나쯤은 터질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바디텍 매드입니다. 8.66% 해당 종목에 대한 리뷰도 여쭤볼게요. 네,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 히든 종목으로 좀 힌트를 마약 관련주라고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 바디텍메드가 그 마약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체외 진단 제품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군대 내에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마약류 검사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마약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기도 하고요. 이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 이 마약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할 수 있는 제품, 사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시들어지면서 이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진단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항원 진단 제품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도 이 주요 제품들 중에서도 골고루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디텍메드 같은 경우에 계속 주가가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한번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최고점까지 15,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내줬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달고 내려온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장기간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도 주가가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5일 이동평균선과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뚫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 단기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텍메드도 제가 8%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주가가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지금 이동 평균선도 다 상승 구간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5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슈 그리고 제품의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디텍메드도 이제 아직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워낙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이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수익을 실현을 했지만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매수 타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가 분출됐을 때 더 크게 올라갈 이 종목 바디텍메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30분 정도 남았네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스캔만 하셔서 노란톡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 입장해 주시고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말에도 멘토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기 어려운 주식 투자 멘토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한다면 쉽고 빠른 수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다음 종목 뷰웍스입니다. 해당 종목으로는 우리가 9% 수익률 안겨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의료기기 성장 기대감, 우리가 또 의료기기 하면 AI 섹터 그리고 또 리오프닝 섹터랑도 묶여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멘토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이 종목은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뷰웍스가 미용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료용 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치과용 그리고 산업용 카메라 분야에서도 굉장히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용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뷰웍스도 리오프닝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엑스레이 이 촬영 시스템과 또 핵심 부품 이런 영상 솔루션 관련된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치를 하회하는 아쉬운 결과를 내놓았는데 매출액은 소폭 1%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 뷰웍스의 1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2분기 그리고 오는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영업이익이 하락했던 이 배경으로는 연구 개발비가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이제 연구 개발하는 이 인력이 충원되면서 인건비까지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크게 빠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 부문별로 좀 살펴봤을 때 의료용 분야에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 2분기부터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치과용
부문에서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럽의 신규 고객선이 확보되면서 고성장세가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산업용 카메라도 이제 비중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욱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연구 개발비로 인해서 지난 1분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 개발비 비용 증가로 인해서 가치 효과 그리고 치과용 고성장으로 다시 한번 성장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뷰웍스 같은 경우에 제가 9% 정도로 좀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그냥 한 자릿수로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봤을 때 이 종목 역시 6월 중순까지 계속 주가가 박스권을 횡보를 하면서 계속 상단과 하단의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의 기대감도 선반영되어 있고 미용 의료기기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 순환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6월 말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세를 나타내 줬던 종목이고요. 보시면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세 보이다가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마무리된 모습이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이제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일 때 이 뷰웍스도 함께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1분기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즌이기도 해서 2분기에 실적 개선되면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체크해 보셔도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와줬을 때 거래량도 함께 동반 강세를 나타내줬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용기기 관련주들 중에서도 뷰웍스는 지금은 좀 고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세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멘토님이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재진입 타이밍 온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멘토님의 타점, 타이밍 잡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늦지 않게 방송 끝나기 전에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스캔만 하시면 QR코드 주변에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하는 오픈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멘토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온다면 올 하반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노란톡방을 PR을 할 때 제가 단타 종목을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요. 제가 개장 전에 항상 시초가에 진입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 제가 혜성 DS로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혜성 DS가 장중에 한 8%까지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날마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히든 종목 2개씩 챙겨드리고 있는데 이제 종목명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시황 정보들 그리고 주린이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장이 빠지는 날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멘토님. 네. 우리가 혜성 DS 아까 말씀해 주시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이렇게 단타로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 잘 잡아주고 계신다라고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타점 잡아가신다면 그날 이슈에 따라서 내가 빠르게 짧게 가져가는 방망이로 수익률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데이 트레이딩도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눈은 동그랗게 귀는 쫑긋 세우고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또 이슈 속의 업종을 찾고 그 업종 속에 우리의 포트의 수익을 가져다줄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멘토님 함께 해볼까요? 바로 이슈 안의 업종, 업종 안의 종목을 찾는 이슈 속의 종목이 이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2차 전지 업종을 골라봤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업종이 바로 어제도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는데 오늘도 이 리비안 관련해서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사실 어제 이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졌고 그럼에도 오늘 밤 새벽에 지난 새벽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급등해줬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휴장인데 이 휴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관망 심리가 굉장히 확대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에 차량 인도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미국 증시에서 7%가량 상승세를 나타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비안도 함께 동반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이제 차량 인도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도 훈풍을 불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테슬라가 2분기에 이제 인도한 차량 대수가 46만 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무려 83%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리비안까지 함께 이번 2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 인도량 기록을 하면서 주가 모두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4월 그리고 6월 동안 총 차량이 12,640대 차량 인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46만 대 그리고 리비안이 10,000대 이렇게 넘게 증가세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던 하루고요. 이제 미증시에서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종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타내줬음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오늘 주목을 보셨어야 했을 것 같고요. 이슈 종목으로는 제가 에코프로 BM 골라봤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시초가에는 미미하게 출발을 했지만 이제 장중에 20%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전일의 상승분을 되돌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이제 반대로 강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제 주요 고객사에서 양극재 추가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제품 라인업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장세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배터리 대장주인 삼성 SDI 그리고 SK온 등등등 더 있고요. 2차 전지 생산량이 계속해서 이 주요 고객사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 에코프로 BM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전환사채로 발행했던 이 자금을 이제 해외 공장 증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신사업으로 좀 미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환사채로 해외 공장 증설에 활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로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1분기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경쟁력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또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소재 테마에서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 계속 주목해 보시면서 관심 가져두시다가 이제 조금 눌렸을 때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장 전날 밤 미 증시에서 리비안의 또 차량 인도 실적 호조가 나타났죠. 이에 대해서 또 2차 전지 관련주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에코프로 BM 다시 한번 멘토님이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보자라고 잡아주신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동안 조금 올라왔다가 또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 끌고 가도 될지 말지 고민하셨던 분들 그래도 다시 한번 2차 전지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한 것 같으니까요. 관련주의 흐름 체크해 가시면서 수익까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클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빠른 입장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엔터 업종인데요. 지난 1분기에도 엔터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할 거라는 전망 속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에도 주요 엔터사들이 호실적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터 관련주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주요 엔터라고 하면 이제 하이브도 있고 SM, 또 JYP,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지난 1분기에 이 합산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에 이어서 이번 2분기에도 호조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 엔터 4사 중에서도 하이브와 YG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늘 올라왔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포트폴리오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번 2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최대 실적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이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속 그룹인 트레저가 오는 28일에 정규 2집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2집 리부트를 발매함으로써 실적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블랙핑크 데뷔곡인 이 붐바야 또한 조회수가 16억 회를 넘어섰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면서 오늘 YG 하이브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슈 종목 그리고 좀 유망 업종으로 하이브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엔터 관련주들 중에서도 하이브가 지금 주가가 좀 진입하기에 괜찮은 자리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다들 아시는 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역대급인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세븐틴이 560만, 그리고 엔하이픈이 160만, 그리고 슈가 130만 이렇게 앨범이 약 1,100만 장 이상 반영이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실적도 고성장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하이브의 이 뉴진스 이번 달 6일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국도 이번 달 14일에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도 이 하이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븐틴도 지난해 대비해서 2배나 커진 규모로 일본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 이 일정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르세라핌도 데뷔 1년 만에 단독 월드 투어를 확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위버스 플랫폼도 이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위버스 플랫폼이 이제 이번 3분기, 4분기에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료화 된다면 이 하이브의 매출액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이제 팬덤과 대중이 공존하는 엔터사인 만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하이브도 지금 주가가 진입하기 적당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독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한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 또 연예부 기자 출신이셨잖아요. 좀 이래서 조금 연예 관련, 이 엔터테이너 관련주에 멘토님 좀 관심이 많이 가져가지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 주로 수익도 많이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도 그랬고요. 또 뿐만 아니라 SM 라이프 디자인, 팬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제는 또 하이브를 공략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그간의 수익률, 엔터주로 가져갔던 수익률 대비했을 때 멘토님이 이번에 하이브로 타점을 잡아주신다면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근데 제가 하이브가 이미 조금 올라가 있는 자리여서 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좋은데 하이브보다는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엔터 관련주가 이미 저희 노란독방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줄 그래서 알았어요. 네. 이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독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상세 전략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요, 엔터테인먼트 주에 멘토님이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이브를 쉽게 꺼내주실 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죠. 하이브가 답이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하나 공략 중인 종목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고민이 되신 분들, 하이브도 물론 좋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단기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멘토님이 따로 보고 계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빨리 뜯고 들어오세요. 저희 방송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또 히토류 관련해서 오늘도 이슈가 나타났죠. 장중에 히토류 관련주, 또 히토류 대체 관련주,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히토류 관련해서 움직임이 세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한 이야기와 관심 종목 멘토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히토류 관련 테마는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좋았던 업종인데요. 오늘도 이 중국에서 이 히토류 재료를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재료인 희귀금속 중에서 갈륨과 또 게르마늄의 수출이 통제될 것으로 통보가 되었는데, 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갈륨 같은 경우에 직접 회로와 또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되고 있는 광물이고요. 그리고 또 차세대 이 전력 반도체 소재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갈륨이 이제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히토류 테마 빨간불 켜준 하루였고요. 또 재고 지속이 좀 개선이 되고 이 메모리 콘텐츠 증가로 인해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 업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인데, 이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이제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 그리고 반도체의 업황 하반기에 더욱더 전망이 밝고,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체로는 제가 노바텍 골라봤습니다. 이 노바텍이 이 히토류 금속계 네오디뒻 자석을 이용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상승세가 좋았던 종목인데, 이 폴더블폰 중에서도 Z 폴드와 Z 플립에서 마그넷 공급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250억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 확대가 되면서 주가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그넷 센서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로도 납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마그넷 센서 관련해서 계속 수요가 발생하면서 노바텍의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연간 매출액도 지금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수치인데, 매출액이 12%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업이익은 41%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가도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3분기에 폴더블폰의 마그넷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신사업 매출까지 이제 성장세 보여주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극재 제조와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탈착기도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탈착기까지 이제 하반기 내에 시장 진입 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서도 성장세 이어나가 주면서 오는 2025년까지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은 이미 좀 시장에서 많이 올라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덜 오른 노바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중국에서 이미 지난 4월에 한 차례 히토류 수출 금지를 내세웠었는데요. 추가적인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금지, 또 뿐만 아니라 어제
리비안 관련주에 대해서 또 훈풍이 불어오면서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후 계속 상승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전략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가 QR코드 주변에 뜬다면 클릭하셔서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이는 오픈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5분이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지만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멘토님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이죠. 히든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통신 관련주로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해서 가격 인하 이슈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스위치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라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통신 사업자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확대될 수 있을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 차트 봤을 때도 지금 들어가기 적합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 2월 13일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어요. 고점이 16,000원 구간을 넘어섰는데 이 고점을 기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다가 지난 5월 2일에 12,650원까지 최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저점 형성한 이후에는 이제 다시 주가가 V자 형태인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5월 2일에 저점을 기점으로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다 돌파하고 올라가 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5일, 10일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함께 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 달에 여러 번 좀 강하게 거래량이 좀 실리기도 했는데 보시면 기관 순 매수세가 더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장기간 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주가도 함께 우상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골든크로스 구간에서 정고점을 향해서 이 파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명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 노란독방에서 함께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5G 통신 장비 관련주로 기관의 매수 포지션 가져가고 또 골든크로스 구간에 있다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빠르게 만나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조선 관련주에도 속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방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 주요 제품으로 이제 방산 관련된 전자나 장갑차에 들어가는 이 엔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이기도 한데 최근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시 한번 시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보시면 지난 3월 16일에 최저점인 12,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다졌습니다.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이 5월 말까지 주가가 횡보 흐름을 거치다가 이번 6월 들어서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도 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로 캔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향해서 다시 한번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절대로 방송 중에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 조선 관련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로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첫 번째 히든 종목과 두 번째 히든 종목 모두 노란톡방 안에서는 멘토님이 자세하게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멘토님과 함께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클릭, 이미정 멘토님의 사진이 보이는 오픈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는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QR코드 찍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미정 멘토님 정말 고맙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